안녕하세요. 아토즈 논술 강사 신윤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클릭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본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강의의 특징을 하나 말을 해주자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강사님들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논술에 대해서 뭐 10강, 12강 이런 식으로 많게는 뭐 18강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논술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죠.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과연 그 강의를 다 들을 만큼의 시간이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여름방학 때 사회탐구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잡지 못했던 수리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국어 같은 것들 이 부분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울 것도 얼마나 많아요. 자,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논술 강의까지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능하면 불필요한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최신 경향에 비추어 보아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따왔어요. 그래서 딱 6강으로 기본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파이널로 연결이 돼요. 즉 파이널 문제를 배울 때에도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각각의 이야기들, 각각의 스킬들이 그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파이널도 굳이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파이널도 단 3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논술에 대한 지식을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주면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공부를 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의 이 기본 강의 베이직 코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이게 무엇이냐? 논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제시문에 대한 기본적인 논지 파악이 핵심이에요. 왜 논지 파악이 핵심이냐? 지금 우리는 통합 논술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 논술, 이 대인 논술의 기본은 모든 내용들이 제시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제시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견해 제시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해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시작은 어디부터 가는 거죠? 논지 파악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지 파악을 통해 그 제시문들, 여러 개의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 제시문들이 어떻게 엮이는지에 대한 관계성이 분석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비판을 할 수 있고요. 비판하고 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설명 쪽으로 가면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비로소 이것을 비교 분석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견해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바탕으로 총 6강으로 짜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논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 관계성을 분석하는지 이 부분을 바로 1강에서 배울 겁니다. 적용 설명하는 문제를 배울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대부분 논의의 시작은 요약으로부터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약 문제에 허와 명과 암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암이 되냐면 요약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문제풀이에 필요한 요약이 있고 필요 없는 요약이 있어요. 근데 이 요약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든 정보들을 다 자꾸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글의 암덩어리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한 부분, 어떤 핵심들을 제대로 뽑아서 적용을 시키고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부터 선생님 1강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 대학 문제에서 논술을 하면서 요약을 직접적으로 하라라고 요구하는 문제들은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로 1강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표에 대한 해석을 2강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줄글, 텍스트들, 비문학이나 문학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도 무엇이냐?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얘네를 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도 있고요. 대안 마련, 비판 다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텍스트를 읽는 방법으로서 도표 해석이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표에 대한 거를 2강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 비판을 먼저 갑니다. 선생님은. 왜 그러냐?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앞에서 다루면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비판하고 대안 마련하는 것보다 비교 분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자유도가 높거든요. 즉 비교 분석을 하거나 견해 제시를 하는 거는 제시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방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죠. 반면에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 제시문을 분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적용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것보다 약간 쉬운 거 먼저 해놓고 기본을 닦은 다음에 어려운 걸로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3강은 비판으로, 4강은 대안으로 잡았습니다. 왜? 대안은 비판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5강에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 6강, 얘네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기본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강의마다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변별력 포인트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의 답안을 쓸 수 있는지,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마련을 해 가보도록 합시다. 이 6강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논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분명히 다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파이널 문제에다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해봐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기본 강의 들을 준비 됐죠?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했어요.